중국과 일본이 가진 것을 한국은 모두 원한다. 한국이 돌연 두 척의 항공모함 설계를 폭로했고 급진적인 디자인이 곧바로 국제 수준을 향해 치닫고 있다. 2021년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가 최근 막을 올렸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제약으로 이번 국제해양방위사업전은 규모와 인파가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관전 포인트가 있었다. 특히 한국 해군의 미래 경항모 모형이 처음 전시되어 가장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한국은 서로 다른 디자인의 경항모 2종을 한꺼번에 전시하는 통 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조선대국으로 꼽히는 한국의 기계와 호기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두 종류의 경항모는 하나는 대우조선해양이 다른 하나는 현대중공업이 설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전통적인 평가판을 사용하는 보수적인 설계를 채택했으며 전체적인 형상은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급 강습 상륙함을 적절히 합쳐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다. 현대중공업의 항모는 한층 정교하고 혁신적으로 설계됐다. 중형 항공모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키점프대가 적용됐으며 앵글드득이 추가되어 비행갑판 폭이 훨씬 확장되면서 마치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축소 버전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내놓은 이번 모형은 모두 제네식 동력을 사용하며 두 개의 함교로 설계됐고 미국제 F-35B를 주요 함재기로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계냐 영국계냐 이것이 문제다. 이와 같은 설계 이념은 한국의 독창적인 모델이라기보다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와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급 강습 상륙함,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같은 이미 검증된 설계 방식이다. 상함교는 적절한 원자력 추진 기술이 없을 때 가스터빈 동력원에 의존하는 국가가 적용하는 방식이다. 스키점프대는 캐터펄트 기술을 채택하지 않았거나 채택이 부적절하지만 신뢰할 만한 함재기가 있는 국가가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스키점프 갑판 설계는 미국, 영국, 프랑스를 제외하고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항모와 강습 상륙함에서 볼 수 있다. 가까이에는 중국의 산둥함과 야오닝함, 인도의 비크라마디티아 항공모함과 비크란트급 항공모함이 있으며 멀리서 찾아보면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급 강습 상륙함과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급이 있다. 현대중공업이 이러한 설계를 채택한 것은 앞서 말한 두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에게 가장 적합한 설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F-35B는 단거리 수직 이착륙 성능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갑판 길이만 충분히 길다면 스키점프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설계한 전통적인 설계 이념도 저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출시한 두 가지 경항모 설계안은 실제로 영국계와 미국계 항모 설계 이념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며 누가 최후의 살아남을지는 시간만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하는 카드게임에 끝까지 동행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두 가지 경항모 모델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가 있다. 그것은 한국의 항공모함이 필요하냐는 문제다. 2020년 11월 한국의 한 국회의원은 한국 국방부를 향해 항모는 대국들이 세계를 상대로 운용하는 것이다. 이 좁은 나라에서 무슨 항공모함이 필요한가? 수요가 더 절실한 곳은 지상공항이다. 만약 정말 그만한 여윳돈이 있다면 차라리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써야 한다고 직언했다. 이 국회의원의 발언은 한국이 직면한 난감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수요는 절박하지 않으며 자원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굳이 항공모함처럼 격이 높은 사치품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이다. 순전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 해군의 주요 가상의 적들은 모두 한국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자체 항공모함 전단이 보호해야 할 특별한 외부적 이익이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을 따져보았을 때 막대한 자원을 들여 항모 전단을 꾸린다는 것은 조금 뜬금없어 보인다. 그러나 군대 자체가 정치의 연장선이다. 한국의 지정학과 민족주의적 정서의 관점에서 보면 항모는 하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크게 만드냐의 문제다. 현재 중국, 일본 양국의 해상력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항공모함을 건조했고 또 한 척을 건조 중이다. 일본은 아직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으며 헬기 항모를 비교했을 때 한국보다 훨씬 크다.
이는 자존심이 강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중일의 규모를 따라잡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답을 얻기 위해 좋은 점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올해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두 가지 경항모 설계안이 경쟁하는 진풍경이 펼쳐진 것이다. 한국이 워낙 인류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또한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로부터 쉽게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한국이 경항모를 건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장애물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유일한 걸림돌은 한국인의 결심인지도 모른다. 평가판이냐 스키점프대냐라는 고민보다 국가의 체면이냐 실용주의냐라는 선택지가 한국에게는 더 큰 고민인 것이다. 항공모함의 진입장벽이 그렇게 낮았던가? 개나 소나 항공모함을 건조하려 드네. 이제 막 밭에서 해변에 올라온 거북이도 하는 걸 한국은 무슨 근거로 못하는데? 중국은 전 세계 모든 산업에 걸쳐 국산화율이 80% 이상이다. 빵주들은 가스터빈은 롤스로이스에서 구매하고 디젤 엔진은 커민스에서 구매하고 레이더는 미국 SPY-6를 구매하고 함재기는 록히드 마틴의 F-35B를 구매한다. 이것들을 긁어모아 합친다고 해서 항모가 만들어지냐? 너가 말한 거북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를 가지고 있고 세계를 선도하거나 선진 대열을 비집고 들어가고 있다. 한번 말해봐, 한국에 뭐가 있지? 먼저 한국의 선진 조선 기술 수준을 알아보고 다시 와라. 세상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라. 한국 조선은 세계 1위다. 한국은 작년에 조선업 세계 1위를 탈환했다. 한국의 종합 실력은 세계적으로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랐으니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자.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부터 등장했기 때문에 진입장벽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한국의 무기 거래량은 매년 폭증하고 있으며 작년에 세계 10위였는데 올해는 세계 5위 안에 들었다. AIP 잠수함과 호위함, 자주포, 장갑차, 전차, 훈련기 등을 개발했고 무역 스타일이 매우 유연하고 저렴한 가격에 품질은 보증되어 있다. 품질 보증이라는 말에 크게 웃었다. 한국 무기는 모두 유럽과 미국의 부품으로 조립되는데 가격이 저렴하냐? 품질 보증? 웃지 말아라. 몇 년 후면 한국 항모는 실제로 등장할 거고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볼 때 이미 선진국 중 하나이다. 우주 강국 대단하다. 은하계에서 1등이다. 쓰레기 같은 영국 항모를 배운다니 잘됐네. 아주 좋다. 사출기도 없고 스키점프대가 달린다. 이건 랴오닝함이잖아. 영국인은 돈이 없지만 빵주들은 기술이 없다. 반대로 말한 거 아니야? 영국은 돈이 많지만 항모에 돈을 쓰고 싶지 않을 뿐이다. 한국은 조선 기술은 정말 좋지만 엄청난 부자는 아니다. 동아시아는 몬스터하우스. 한국의 땅덩어리는 이 항모만큼 큰가? 한국은 실제로 항공모함과 차세대 전투기가 머지않아 출시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나치게 국산화를 고집하는 반면 한국은 조립주의를 고수하고 있어서 더 빨리 완성할 수 있다.